여러분, 분할 매수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왜 해야 할까요? 분할 매수에 대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에게 10발의 총알이 있는데 전장에 한 명의 적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분은 분명히 여러분은 부담 없이 이 총을 따발총처럼 따박따박 쏘시겠죠. 그러면 적이 애초에 5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아니면 8명은요? 아니면 애초에 적이 몇 명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10발의 총알이 주어지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한 발 한 발 정말 신중하게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실 겁니다. 주식 분할 매수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전장에서 이 주가라는 적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매우 예측 불가능한 적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총알, 즉 투자할 돈, 이 돈이 한정되어 있다면 한 번에 이 총알들을 난사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그럼 오늘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다는 것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대부분 초심자들은 내가 산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 보시지는 않습니다. 이 단순히 오를 거라는 기대감과 이 오를 때까지 버티면 된다는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뛰어들죠. 자, 만약에 우리가 이 상태에서 분할 매수 없이 몰빵 투자를 했고 하락장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몰빵 투자의 첫 번째 위험성, 주가가 하락할 때 불안한 심리를 이기지 못하고 손절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5년 동안 힘들게 모아서 내 수중에 5천만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돈을 한 번에 몰빵 투자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식시장이 1% 움직일 때마다 50만 원이라는 돈이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이 투자 입문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정말 흥미로우면서 또 진땀이 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것입니다. 이 남아있는 현금, 그러니까 대응할 돈은 한 푼도 없는데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출렁이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다면서요. 그럼 그냥 한 번에 다 사고 그냥 안 팔고 다시 오를 때까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을까요? 만약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한다면 이 몇백만 원 잃는 거는 순간입니다.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본업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불안감과 초조함에 밤에 잠도 잘 못 잘 겁니다. 잃은 돈에 대한 아쉬움은 둘째치고 앞으로 여기서 더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 두려움에 이 장기 투자라는 이 네 글자는 머릿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래, 남은 돈이라도 지키자 하고 손절을 하고 나와서 주식 투자는 안 하는 것이 돈 버는 것이다 라는 말을 설파하며 주변에 주식 투자한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도시락 싸들고 뜯어 말립니다. 하지만 이건 주식시장이 위험해서라기보다는 본인이 위험한 방식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분할 매수의 원칙을 지키는 투자자라면 주가가 떨어져도 심리적으로 매우 여유롭습니다. 폭락장을 오히려 기회로 여겨서 반길 수 있게 되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에서 더 깊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빵 투자의 위험성 두 번째, 주식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결국 1번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흔히들 우리가 폭락장을 이 박앤셀이라고 비유하는 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비싸서 못 사는 그런 눈독 들이던 물건이 올리브땡에서 반값 세일을 한다는 거죠.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사야겠죠. 이미 산 물건이라면 그래도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이고 좋아하는 물건이니까 더 사서 쟁여놓겠죠. 이런 기회 흔치 않으니까 막 담아요. 이런 질문도 가끔 봅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오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 비싼 가격으로 사게 되니까 이 더 손해 아닌가요? 눈치가 빠르신 분이라면 이미 세일 비유에서 이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내셨을 겁니다. 이 시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한다는 것은 그래프가 이런 모습으로 상향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오르내림을 반복하며 상향하는 것입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는 전고점 대비 마이너스 35%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자, 여기서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 떨어진 지점이 몇 년 전 가격이냐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대담하게 현금 비율 4를 적절히 활용하셨다면 2017년 가격에 매수할 기회를 잡으실 수 있으셨겠죠. 남들보다 3년 전 더 싼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으셨을 겁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주식시장에서는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정말 많이 찾아올 겁니다. 이번 코로나 정도는 아닐 수도 있지만 분명히 크고 작은 기회는 찾아옵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일정 현금 비율을 유지하면서 투자 서적을 읽으면서 대비를 하는 거죠. 이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 그럼 우리는 어떠한 기준을 갖고 이 스스로 분할 매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주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석은 가능하겠지만 그 분석이 가능할 확률이 지극히 낮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아무도 몰라요.
운이 좋아서 맞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끔 뉴스를 보시면 이 금리가 어쩌고 원유가 어쩌고 뭐 그 어쩌고 저쩌서 이 주가에 이러한 영향을 미쳤고 큰일 났고 막 난리 났네 막 어쩌고 저쩌고 이러신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오늘 월스트리트에서는 금리 인하 소식이 주가 시장을 상승시켰지만 금리 인하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리라는 예상이 나와 시장은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금리 인하로 부진한 경기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인식이 다시 시장을 상승시켰고, 이에 경제가 과열되어 금리를 더 높일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시돼 시장은 결국 하락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인한 주가 폭락은 V자 반등은 힘들 것이다. U자나 L자로 장기 침체를 겪을 것이다.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는 이러한 의견들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다면 보기 좋게 실패할 확률이 컸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을 삼을 것은 바로 주식시장의 역사입니다. 폭락의 역사를 기준으로 어떠한 흐름으로 흘러갔는지, 주식은 확률 게임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식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1927년부터 2017년까지의 강세장과 약세장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주황색으로 밑으로 향해 있는 차트가 오늘 우리가 같이 알아볼 베어마켓입니다. 그 유명한 1929년 미국 경제 대공황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주가가 고점에서 83%나 떨어집니다. 미쳤죠? 이 시기에 살던 사람들의 공포감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주식시장의 지난 약 100년간의 역사, 이 기록들을 봤을 때 차트 기준 베어마켓의 하락률 범위는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1%에서 83%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근데 왜 갑자기 이 베어마켓의 폭락장의 하락률 범위를 말하는 거냐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우리가 이 6대4의 비율을 과감하게 깨서 8대2, 더 나아가 9대1까지도 투자해야 할 시기가 바로 이 폭락장이라는 겁니다. 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1%에서 83%,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를 얼마나 하고 현금 비율을 얼마나 들고 갈지 정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준을 잡으신 다음에 투자를 하시는 게 남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확실할 거예요. 공포의 하락장에서 대응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뭐 이런 하락에 크게 투자라는 게 아니라 저런 큼직큼직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기준으로 주식시장이 예전에는 요 정도 하락했었구나 라는 점을 기본 베이스로 가져가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만약 이런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대담하게 투자를 잘 하신다면은 남들보다 몇 년은 더 앞서가실 수 있어요. 이 투자를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라도 이번 코로나 폭락 때 투자를 잘 하셨다면 2017년, 이 3, 4년 전 가격, 이 가격에 매수하신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 외에 평소 상황에서는 평범하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 투자는 하되 6대4 비율이 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는 거죠.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6대4 비율로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6의 주식 비율을 유지하면서 4의 투자 대기금으로 언제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자는 겁니다. 그럼 6대4 비율만 지키면 6은 한 번에 투자해도 되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이 6만큼의 투자 비율도 일정 기간을 두고 분할 매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텀이 너무 길다면 투자 비율이 깨지게 되니까 적당히 알아서 여러분들이 한 달이든 뭐 두 달이든 세 달이든 그건 여러분들이 정해주세요. 차근차근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복싱으로 비유하면 평소에는 잽잽잽잽 날리다가 이 폭락장 오면 야! 치명타를 날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물론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투자의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모든 투자 스타일을 존중합니다. 단지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부분, 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역사적 통계를 바탕으로 묻지마 투자가 아닌 충분한 근거를 토대로 장기 투자를 하자는 거죠. 저는 주가가 오늘 몇 % 떨어졌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알려주시는데 평소에 거의 주가창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러한 분할 매수 방법을 이용하셔서 마음 편하게 또 오래오래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는 건 어떨까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